일단 그 시작으로 우리 그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님이시고 또 다익의 편집위원이시고 또 우리 이니시티브의 핵심 연구 진 중에 하나이신 김병필 교수님의 그 데이터의 가치와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구나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 맞춰서 이렇게 좋은 그 매거진이 출간이 된 것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5분 이내, 한 3에서 4분 정도 동안 이제 제가 쓴 글을 소개하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도 다들 글을 읽어보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글을 쓰면서 어떠한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 점을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쓴 글은 개인정보의 금전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중요하다.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다. 쌀이다.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얼마지?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답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최근 이제 10여 년 동안 데이터의 어떤 금전적인 가치, 가격을 매기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래서 이 글은 기존에 있는 그 방법론들을 소개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선 어떠한 맥락에서 개인정보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장 데이터 거래 목적으로 개인정보 가치가 평가되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사실은 데이터의 가치가 중요한 맥락은 데이터 거래 말고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기업들 중에서는 그 기업의 가치가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 아니라 그 회사가 개인정보를 많이 수집해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경우들이 있죠. 온라인 앱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 카카오에서 이제 김기사 같은 내비게이션 앱을 몇백억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 그 몇백억이라고 하는 가치 안에는 그 소프트웨어가 갖는 가치도 있었겠지만 그 수많은 회원 데이터 뭐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미국에서는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카지노 회사가 도산을 했을 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원 멤버십 데이터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게 쟁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근에 약학정보원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을 때 정보 주체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가 뭐 이런 주제들을 다룸에 있어서 이제 개인정보의 가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책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누구의 관점에서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 가치라고 하는 것을 주로 보게 될 것이고요. 정보 주체의 관점에서는 정보 주체가 자기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매기는 가치, 주관적 가치가 쟁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 데이터가 갖는 사회적인 가치, 흔히 비용 편익 분석을 할 때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떠한 사회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관점이 중요해질 것이고요. 그래서 요 각각의 관점에서 이제 기존의 OECD나 혹은 이제 싱가포르 데이터청에서 내놓은 그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산가치 평가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한번 일독을 권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사실은 제가 그 구본효 법무관님하고 알고리즘 요해에 관한 글을
같이 하나 더 썼는데 구본무관님께서 그 발표를 못 하셔서 제가 한 2-3분 정도 짧게 이어서 발표를 하고 임용 교수님께 넘기면 어떨까 합니다. 예. 이제 제가 관여했던 이제 두 번째 글은 알고리즘 요해 사례를 중심으로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 글은 다른 글들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여기 보시면 다익 프라이머 시리즈라고 해서 옆에 이렇게 날개 모양도 좀 다르고 폰트도 다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라이머 시리즈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알고리즘과 데이터에 관련된 기술적 내용 혹은 사업적 현황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주된 목표는 이제 법조인들이 기술적인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함께 갖고 이런 기술적 이해 혹은 사업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법적인 논의를 함께 해보자, 혹은 제도적인 논의를 함께 해보자, 뭐 이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의 주저자는 구본효 법무관이긴 하지만 제가 구본무관님하고 이 작업을 하면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엔 뉴스 같은 데서도 굉장히 흔히 이렇게 나오는 말이 됐는데, 알고리즘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쉽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 글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는 그 알고리즘의 사양, 스페시피케이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양이라고 하는 말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사양이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저는 변호사가 되기 전에 한 3년 정도 프로그래머로 일을 했었는데, 프로그래머한테 주어지는 임무는 이제 고객이 요청하는 굉장히 긴 혹은 굉장히 두꺼운 사양서가 있고, 그 사양서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계산 절차를 말하는 것인데, 알고리즘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어진 문제를 이렇게 잘 명시되어 있는 사양으로 바꾸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면은 이제 최근 들어서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알고리즘을 좀 더 책임성 있게 투명하게 구현하고 적용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의가 굉장히 뜨거운데, 이 알고리즘에 대한 법적 규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사양을 정해주는 작업하고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법 중에는 법이 어떠한 사양을 갖추어라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의 안정성인데, 안정성 확보 조치는 그 세부 기준에서 안전한 알고리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아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인공지능의 활용과 관련돼서 쟁점이 되는 것 중에서 채용 알고리즘의 공정성 기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 것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에게 우리가 법이 어떤 형태로 사양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사양이란 무엇인지, 사양을 설계할 때 어떤 요소들이 고려돼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이제 이 글에 포함되어 있고요.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현재의 구글이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이제 검색 순위 알고리즘의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글을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 메시지는, 구글은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한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다양한 중요성 척도를 혼합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검색 알고리즘에 관련된 규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구글은 이런 형태의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굉장히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구나 라고 하는 점들을 좀 개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특히 프라이머 시리즈는 그 김 교수님 말씀대로 그 여기 이 분야에 관심 많은데 뭐 기술적인 그런 백그라운드가 조금 그 없어서 좀 자신이 없으시거나 좀 주저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일단 공부도 하고 지식도 얻어갈 수 있는 연재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김 교수님께 제가 아주 짧게 질문 하나만 좀 여쭙고 싶은데요. 그 데이터의 가치, 그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 거래 관련해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혹자에 따라서는 그 화폐 단위와 달리 데이터는 뭐 가치가 일률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그 가치 산정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게 과연 데이터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좀 혹시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어, 가치를 매기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하고 거래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크게 관련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사실은 개인정보보다 훨씬 더 가치를 매기기 어려운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회사, 기업의 가치를 매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불확실한 요소에 대한 추정을 하는 작업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미래에 얼만큼 돈을 잘 벌 것인가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불확실한 요소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양한 추정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이 합의된 가격을 가지고 주식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거래가 조금 더 활발해진다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 매겨지는 것 자체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